그 다음에 세계적인 명사들의 달리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달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조깅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1789년에 취임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발생했는데요. 그 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취임을 했습니다. 1789년.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4년 임기 2번 하고 1797년에 국민들이 계속 대통령 더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일념으로 8년 만에 물러나셨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미국의 러시모어 산이라고 아실 겁니다. 역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46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 4분이 바위산에 조각이 되어 있는, 그게 러시모어 산의 조각상이지 않습니까? 그 4분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1901년부터 1909년 초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하셨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그럴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12촌 지간인가 먼 친척이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1년 초부터 1909년 초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8년 동안 하셨는데요. 그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16대 대통령인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 4분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에브리엄 링컨, 이 4분이 러시모어 산에 조각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만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존경받는 인물이시죠. 그분부터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총 46분의 대통령 중에 풀코스를 유일하게 완주하신 분이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2001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8년 동안 하셨던 아들 부시 대통령, 그분 2001년 초에 취임하고 나서 8개월 만에 9.11 테러가 발생했죠. 2001년 9월 11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중에 유일하게 42.19km를 완주하신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1993년 1월 미국의 휴스턴 마라톤 대회, 그분이 1946년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모두 1946년생이고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인데요. 1946년생이신 아들 부시 대통령이 1993년 1월에 완주하셨으니까 그분의 나이 만 47세 때 생애 최초이자 생애 마지막 풀코스를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매우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3시간 44분. 그분이 원래 아버지도 대통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92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공화당으로 재선에 도전하셨죠. 그런데 반대당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캐치프레이즈.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무리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서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반대당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향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도전장을 내밀어서 결국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재선에 실패를 했죠. 20세기에 들어서 재선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은 4명 정도고, 또 21세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할 겁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미국은 대통령 임기 4년을 대부분 재선에 성공하는데요. 20세기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해서 4명이 재선에 실패했고, 21세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죠. 여하튼 1992년 11월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계속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지를 잠깐 봤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92년 11월에 재선에 실패하자 아들인 부시가 시리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들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도 하기 전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고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프로야구 구단의 구단주 겸 공동대표이사 시절인데요. 아버지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평소 달리기를 즐겨 해왔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잊기 위해서 풀코스에 도전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듬해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무리다, 또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약간 늦춰가지고 93년 1월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 대회 93년 1월에 출전해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의 생애 최초의 풀코스이자 마지막 풀코스인 풀코스를 3시간 44분에 아주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하셔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인데요. 그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나이로 81세인데요. 그보다 9살 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72세죠.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 나이로 72세인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1990년대 말인가 그때 한국 나이로 한 40대 후반일 겁니다. 그때 생애 최초의 풀코스이자
마지막 풀코스를 4시간 몇 분인가 완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20일에 취임하셨을 때 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최초로 풀코스를 완주한 영부인으로 질 바이든 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녹화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현직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완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공무원 중에 뭐 일반직이든 정무직이든 다 선출직이든 뭐 비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다 포함해서 미국의 역대 공무원 중에 최고위직 현직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하셨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들 부시와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전체 투표수는 더 많은데 승자 독식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 방식 때문에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아들 부시한테 대통령직을 넘겼던 미국의 전 부통령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좀 이따 생각나면 이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분이 1997년에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풀코스를 완주했던 93년 1월로부터 4년이 지난 4년 후인 1997년에 미국의 현직 부통령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4시간 58분.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1993년 1월에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에 완주한 거에 비하면 한 1시간 15분 정도, 정확하게는 1시간 14분 정도 더 기록이 늦는 거죠.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워싱턴 DC 미국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했습니다. 4시간 58분. 그분이 나중에 부통령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습니다. 노벨 평화상. 요즘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런 이슈가 엄청난 전 세계의 과제고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탄소 중립, 기후변화 이걸 주창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토크쇼의 여제,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최고의 부자. 저 누구겠습니까? 토크쇼의 여제. 윈프리 아실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1994년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29분 20초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4시간 29분 20초. 그래서 그 기록이 아마추어 마라토너들한테는 꿈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추어들이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고 5시간 이내에 완주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반 이내 완주하는 거, 그것을 보통 목표로 많이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4시간 반에 턱걸이를 했죠. 즉 4시간 29분 20초. 그래서 그 기록이 아마추어들한테는 로망이 되는, 꿈이 되는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4시간 30분 이내에 완주하는 아마추어들의 꿈, 그걸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도 1997년에 94년에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4시간 29분 20초로 완주했습니다. 그 94년도에 그렇게 완주했는데요. 그보다 한 해 앞선 93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완주했고, 그보다 3년 뒤인 오프라 윈프리가 완주한 94년보다 3년 뒤에 미국의 그 부통령이 97년도에 풀코스를 4시간 58분에 완주를 했습니다. 자, 전방을 좀 비추면서 가겠습니다. 자,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달리다가 지금은 걷는 분이 보입니다. 보통 고유명사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치매 초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영화 같은 거보다 오랜만에 본 영화 배우들 이름이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분 정도 골똘히 생각하면 기억이 났었거든요. 근데 왜 1997년에 미국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58분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신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으신 그분이, 그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아들 부시와 대통령 선거에서 아깝게 전체 득표수는 아들 부시를 이겼는데,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 방식인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들 부시한테 대통령을 넘겼던 미국의 전 부통령. 자, 전방을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아, 햇볕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9시가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상단에 오륜기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야, 트랙 정말 좋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1988년도 서울올림픽과 1986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해서 만든 잠실 종합운동장과 이곳 보조경기장 트랙 정말 좋습니다. 저기 두 사람이 달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남자 두 분입니다. 생각났습니다. 드디어 보통 엘고어 전 부통령입니다. 엘고어 전 부통령입니다.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엘고어 전 부통령입니다. 야, 역시 제 머리는 살아 있습니다. 한 7, 8분 만에 생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자, 엘고어. 보통 누구랑 같이 영화를 보다가 자주 나오는 영화 배우,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루스 윌리스, 그 다음에 뭐 007 시리즈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007 시리즈 아시죠? 영국의 첩보원 007 시리즈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뭐 26탄까지인가 나왔다던가, 그 중에 그 50년 동안 한 26탄 정도 007 시리즈를 해왔는데요. 1대 007부터 6대 007까지 배출이 됐답니다. 1대 007이 바로 숀 커넬입니다. 숀 커넬이. 제가 지금부터 3년 4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갔는데요. 금문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다리 금문교, 그 안쪽으로 알카트라즈 섬이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 미국의 감옥이었죠. 교도소. 거기를 소재로 한 영화 알카트라즈 섬의 탈출도 있고 1급 살인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록도 있죠. 다양한 영화가 그 알카트라즈 섬 교도소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그 더 록의 주인공이 숀 커넬이지 않습니까? 007 시리즈의 1대 007입니다. 첫 번째 007. 그런 식으로 유명한 배우들은 바로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나온 배우들, 뭐 예를 들어서 1912년 맞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1912년, 지금부터 110년 전, 그때 스위스 알프스의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산악 열차가 개통된 연도이기도 합니다. 1912년, 지금부터 110년 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요. 그거 소재로 한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디카프리오 있지 않습니까? 디카프리오. 그런 식으로 유명한 배우들은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데요. 유명치 않은 배우들은 바로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같이 영화를 보다가도 저는 한 5분 정도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가 잘 생각이 안 나면 건망증이냐 아니면 치매 초기냐 논란이 있는데요. 방금도 엘 고어 전 부통령,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했었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 임기 4년씩 총 2번 하고 8년 만에 물러나고 2000년 11월에 새천년이죠. 새천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했었던 엘 고어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공화당에서는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요.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미국의 전체 득표수는 더 적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독특한 방식인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아들 부시가 엘 고어를 이겼었죠. 특히 가장 선거인단 수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뭐 이런 데가 정말 중요한 그 격전지였는데요. 텍사스주에서 박빙의 승부가 개표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검표를 한다 만다까지 막 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하지 마라 해가지고 결국 재검표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텍사스주의 주지사가 아들 부시의 동생이었던 잽 부시였습니다. 잽 부시, 텍사스 주지사. 그래서 형인 아들 부시한테 좀 유리하게 개표되지 않았냐 이런 의혹까지 사기도 했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결국 재검표를 못하고, 결론적으로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공화당의 아들 부시가 민주당의 엘 고어보다 전체 득표수는 적었지만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아들 부시가 엘 고어를 이겼던 대통령 선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엘 고어 제가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7, 8분 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엘 고어 1997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부통령 자리에서 1997년에 워싱턴 DC 미국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현직 공무원 중에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풀코스 완주자로 기록이 됐고요. 나중에 그분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엘 고어. 엘 고어가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머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헬리콥터가 움직이고 있고요. 저기 헬리콥터 잠실 헬기장에 착륙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요, 멈췄으니까 자, 트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달리고 있는 트랙입니다. 자, 달리고 있는 트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달리고 있는 트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뒷면에 잠실 종합운동장. 자,
자, 여러분들 방금 승자 독식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 독특한 방식인 승자 독식제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 단수가 가장 많은데요. 54개 선거인 수인가? 여하튼 한 표라도 많이 받게 되면 그 선거인 단수를 전부 다 싹쓸이하는, 그게 승자 독식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 단수가 54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일반 국민은 그 선거인단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에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미국의 간접선거 대통령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선거인단 수를 많이 뽑는데요. 그 뽑을 때 한 표라도, 민주당이나 공화당 후보가 한 표라도 거기에서 많이 득표를 하게 되면 54명의 선거인 수를 다 싹쓸이 해버리는 그 제도, 그게 승자 독식 제도지 않습니까? 비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가 좀이라도 더 많은 후보 측이 그 선거인 단수를 다 싹쓸이 해가지고 그 선거인단으로부터 이제 투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게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인 승자 독식의 간접 투표 방식의 선거 방식이라는 거 아실 텐데요. 거기에서 아들 부시가 엘고보다도 전체 득표수는 더 적었지만 모든 50개 주를 통틀어서 전체 득표수는 아들 부시가 엘고보다 적었지만 승자 독식 제도라는 그것 때문에 아들 부시가 엘고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엘고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났었는데 드디어 생각을 해냈습니다. 자, 제 머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치매는 아닙니다. 자, 계속 저기 상의를 탈의하고 달리는 분 보이고, 여기는 또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달리는 분이 보입니다. 그처럼 미국의 명사들, 아들 부시, 풀코스 완주자지, 그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엘고어 전 부통령도 풀코스 완주자지, 그 다음에 현재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풀코스 완주자지,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도 풀코스 완주자지. 미국의 명사들은 풀코스 완주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가 오늘은 스마트폰 용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라톤과 관련되는데요.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육상 장거리 3관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당시 체코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펙입니다. 에밀 자토펙.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봄이라고 아시죠?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에밀 자토펙이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 출전해서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습니다. 육상 장거리 3관왕은 42.19km, 그 다음에 10km, 5km, 이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한 겁니다. 육상 단거리 3관왕은
꽤 많이 있습니다. 100m, 200m, 400m, 800m 이런 식으로 육상 단거리 3관왕은 꽤 있는데요. 육상 장거리 3관왕은 그 당시에 최초입니다.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 42.19km와 10,000m와 5,000m 장거리 3관왕을 체코슬로바키아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펙이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달성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명언 중에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했고, 그 말이 요즘도 각종 마라톤 동호회 단체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사람이 달리는 것은 원초적 본능이란 얘기입니다. 운동의 가장 기본이 또 육상 달리기고요. 또 그분이 에밀 자토백이 했던 명언 중에 또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승리하고 싶으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으면 마라톤 42.19km를 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승리하고 싶으면 무산소 운동, 숨을 쉬지 않고 주파하는 무산소 운동인 100m를 해라. 반면에 인생을 경험하고 싶으면 마라톤의 벽을 통과해서 환희와 희열과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서 극복하고 성공하는 42.19km를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그분이 뭘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냐면, 그분이 자신의 아내와 생년월일이 같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죠. 부인하고 생년월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시까지 같진 않은데요. 1922년생입니다. 1922년생.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으니까 만 30세 때 그렇게 3관왕을 한 건데요. 자신의 부인과 똑같이 1922년생이고 5월 1일까지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까지 같습니다.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그런데 그 부인이 또 헬싱키 올림픽에서 여자 창던지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에밀 자토펙이 5kg를 완주한, 5kg를 금메달을 딴 날, 보통 근대올림픽 하면 17일 정도 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올림픽의 꽃이라는 남자 마라톤인데요. 남편이 마라톤 풀코스 10,000m인 10km, 5,000m인 5km 이 3관왕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 에밀 자토펙이 5km를 완주하고 나서 금메달을 따서 부인한테 목에 걸어주면서 나의 기운을 받아서 사랑하는 당신도 여자 창던지기에서 우승하길 바란다라고 격려 응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후에 여자 창던지기 출전한 부인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그러니까 남편은 거기 1952년 헬싱키에서 풀코스 10km, 5km에 3관왕을 했고,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보다 4년 전인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그때 10km인가 길 겁니다. 5km인가 10km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금메달 딴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적 금메달은 런던 올림픽에서 하나,
헬싱키 올림픽에서 세계에서 총 4개의 금메달을 남편이 땄습니다. 부인은 이제 헬싱키에서 금메달 하나를 땄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그게 근대 올림픽 역사상 남녀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이 올림픽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남녀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는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헬싱키 올림픽으로부터 4년이 지나서 1956년 호주의 멜버른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남편 에밀 자토팩이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하기 한 2주 전에 탈장 수술을 했습니다. 무슨 수술을 2주인가 3주 전에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근데 남편 에밀 자토팩이 안타깝게도 4등을 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6등인가 했습니다. 6등 여자 창 던지기에서. 그리고 또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또 출전을 하는데요. 남편은 그때 성적이 좀 더 안 좋았습니다. 노메달이었는데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에서 2등 은메달을 땄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여자 창던지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 정도로 올림픽 역사상 유명한 에밀 자토팩 부부입니다. 부부가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도 정말 드문 케이스지만 부부가 그러게 올림픽에 가서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 따는 경우는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올림픽에 있어서 빅 이벤트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전방을 또 녹화가 계속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오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용량이. 그 다음에 근대올림픽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6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126년 전에 근대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고대 올림픽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고 근대 올림픽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금부터 126년 전인 1896년에 시작했는데요.